포메가 걸을 때 이렇게 실룩 이렇게 걸어요. 실룩. 와, 우리 아이 너무 귀엽게 걷는다. 오늘은 어떤 포메가 어떤 질환이 많은지 살펴볼 거예요. 포메가 어떤 질환이 많죠? 우리 별이는 어떤 병이 있나요? 저희 별이는 고관절. 식분증이 있잖아요. 식분증도 있어요. 별이가 똥 먹는 별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별이가 LCPD라고 하는 고관절 질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겉에서 봤을 때는 병이 안 걸린 아이 같아요.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누가 수술했나요? 당연히 저는. 저희 보호자님들이 정말 놀래세요. 저희 애기도 수술했다고 하니까 어머 수술했다고요? 그쵸? 이렇게 잘 걷는데 하면서. 고관절은 원래 티가 좀 나는 경우도 많은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은 재활을 너무 잘하셔서 약간 재활발로 지금은 수술한 거 티가 안 날 정도. 그래서 포메 질병 중에 하나가 LCPD일 수도 있어요. 작은 아이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환이 포메가 잘 걷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포메 질환. 기관 허탈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포메들은 입에서 폐까지 있는 기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 먹거나 흥분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이도 가끔 그래요. 이거 포메 질환이에요. 포메 질환.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어떨까요? 수술이 튜브를 긁고 지나가니까 또 심하죠. 그래서 그 포메들은 기관 허탈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 기관 허탈증이 생길 수 있다고? 기관이 좀 약할 수 있다고?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이 방송을 보세요. 기관 허탈증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1번은 뭘까요? 네뷸라이저. 체중. 왜냐하면 살이 더 찔면 찔수록 기관이 금방 이렇게 더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포메인데 뚱뚱하다 그러면 나이가 갈수록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자, 포메는 비만하기 가장 쉬운 품종 중 하나예요. 근데 비만한지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 털 때문에. 자, 우리 별이 지금 비만한 것 같아요? 정상 체중인 것 같아요? 정상 체중 아니에요? 과체중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봐봐요. 우리 별이야 네 얘기 아니야? 귀 막아. 선생님 별이 귀 좀 막아주세요. 네. 별이 귀 막아. 별이 여기 만졌을 때 이게 만져지잖아요. 네. 과체중. 지금 간식 실제로는 있는데. 완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만졌을 때 뼈가 살짝 만져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도 프로도 이거 지금 별이 때문에 피나는 것 같은데? 뭐요? 농담이에요. 어디로 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별아. 그래서 이거 포메는 비만한지 과체중인데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과체중인지 모른다. 근데 포메를 과체중으로 키우는 거는 이런 병에 빠르게 진행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폐가 안 좋은 사람한테 담배 하나 피시죠. 막 당뇨로 고생하는 분한테 막 기름진 거 먹이시는, 혈당 맨날 먹이시는 그런 거랑 단 거만 먹이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살찌게 키우지 말자. 비만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떻게 빼는지는 유튜브에 저희 병원 영상에 잘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아직 안 봤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참 정말 제가 이런 분이랑 같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저희 출연진도 안 보는 방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 우리는 구독자가 1000명. 엄청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이게 분무치료기 네뷸라이저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코앞에 대주는 거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기는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섬모들이 건조하게 되면 활성도가 떨어지고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호흡기를 습윤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기 시작하면 집이 건조해지니까 반드시 분무기를 사용하고, 분무기가 아니죠. 뭐죠? 가습기를 사용해서 집안 습도를 50%로 유지해 주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증상이 심한 아이에게는 이런 네뷸라이저 분무치료기를 사서, 네뷸라이저 검색하면 팔잖아요. 5에서 10만 원짜리 하나 사시고 식염수로만 일단 해주세요. 다른 약들은 반드시 동물병원 처방이 필요하고요. 동물병원에서 아이의 맞춤으로 꼭 처방받으셔야 되고, 일단은 네뷸라이저로 식염수로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집안을 특히 겨울에는 5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메를 키우는, 특히 포메가 다견 가정인 곳에서는 얘네가 믿어지세요? 썰매 끌던 강아지예요. 믿어져요?
큰애가요? 원래 포메는 15kg 되게 큰 애들이에요. 다 하얀색만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가 원래 겨울이나 이런 거에 더 강하지. 겨울에 보일러 떼면 사람은 편하고 얘는 싫어요. 안 떼도 돼 보일러 얘네를 위해서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이 춥게 살 수는 없으니까 보일러를 떼실 거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습기 습도 50% 유지하고 특히나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제습기도 있어야 돼요. 너무 수변해지면 곰팡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습기, 제습기, 포메가 있으면 호흡기 질환. 근데 더 중요한 건 살 빼는 거. 그리고 동물병원에서의 정기 검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메를 엄청 많이 만나죠.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관절 질환. 그렇죠. 네, 대부분 포메는 뭐 슬기골탈구의 끝판이죠. 가장 흔한 품종이에요. 치아와 포메 이런 품종들이. 그래서 하품이 진짜 미안해. 그래서 너 얘기 아니야. 우리 별이는 괜찮아. 그 슬기골탈구가 진짜 흔해요. 포메 유전이라서 선천적인 거라서. 그래서 포메라면 슬기골탈구를 5개월 때 한 번, 10개월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접종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성화할 때 아니면 뭐 10개월 돼서 꼭 검사를 받아보실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포메가 요즘 포메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데 증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증상이 심해졌을 때 수술하기보다는 심할 경우에는 초기에 수술하는 게 핵심이니까 슬기골탈구는 포메가 흔하다. 알겠어. 이러지 말고 그러면 2개월 때 우리 아이 슬기골탈구 몇 기예요? 별이는 슬기골탈구가 몇 기일까요? 별이요? 네. 2기. 거의 없어요. 2기거나 초반. 그러면 만약에 2기라고 진단받았어요. 그럼 행복하다가 아니라 2기로 진단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운동을 해야 돼요. 보호자분이 운이 좋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슬기골탈구 안 심한 아이를 만났고 그러면 운동을 엄청 시켜야 돼요. 별이가 계단 운동 해도 돼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이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슬기골탈구가 2기밖에 안 됐고 고관절 수술을 했지만 거의 핸디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잘 됐고 정상의 90%는 돼 보이는 그런 기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별이는 만약에 제가 주치의로서 슬기골탈구 관련해서 처방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렬이 예쁘기 때문에 운동을 추천할 거예요. 계단을 뭐 3층 계단을 하루에 한 번씩은 오르락 내리락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를 2, 3분 해라. 밸런스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동요법을 처방을 내릴 것 같아요. 슬기골탈구 관련해서 좀 터프하게. 근데 반면에 3기면 정반대고 해. 궁금한 게 그럼 고관절이라던가 십자인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환들이 근육이 여기 따로 이런 근육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근육이 무릎으로 가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들의 정형외과 질환에서 특히 슬기골탈구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슬개골만 보면 안 되고 뒷다리 전체 문제로 봐야 돼요. 그냥 포메가 슬개골탈구만 많은 게 아니라 고관절 이형성도 많아요. 포메가 걸을 때 이렇게 실룩 이렇게 걸어요. 실룩. 와 우리 아이 너무 귀엽게 걷는다. 귀엽게 걷는 게 아니에요. 포메가 보호자님께 사랑받으려고 언니한테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걷는 건 아니에요. 얘가 엉덩이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상한 질환. 엉덩이, 고관절, 이상의 이형성. 그러니까 고관절 이형성은 얘네의 숙명이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관절 이형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형견 포메. 압도적. 저희가 6개월 때 딱 진단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별이는 LCPD까지 와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수술한 게 티가 안 나는 거는 수술을 누가 했죠? 원장님이 했기라고 우리 별이가 어려서 했고, 네, 그 재활을 잘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CPD라는 질환은 원래 7개월에 진단받고 또 진단받고 이제 바로 수술하면 별이처럼 예후가 좋고 LCPD인데 질질 끌다가 수술하면 예후 되게 오래 걸려요 회복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농담처럼 한 얘기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막 하루에 3명, 6명 똑같이 수술하는데 누구는 예후가 좋고 누구는 떨어져요. 초기 수술, 조기 수술 당연히 예후 좋고요. 그다음에 재활 여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별이는 모든 게 좋았던 애예요. 그래서 고모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요? 슬개골이랑 고관절 이형성. 고관절 이형성 압도적으로 1위. 십자인대는 좀 틀려요. 후천적이에요.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퇴행성이란 얘기는 쓰다가 상하는 거라서 7살 때 많이 상해요. 그래서 재활 방법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고관절 이형성이 안 심하다 그러면 운동. 앉았다 일어나. 그 다음에 찍기. 유착 방지. 고관절 이형성이 심하다. 그런 거 못해.
무조건 극도로 아껴 쓰다가 수술. 그 다음에 무릎도 마찬가지로 슬개골 탈구가 우리 벼룩처럼 안 심하다. 약간 터프하고 거칠게 운동. 아이가 지치기 전까지는 운동하세요. 아이가 싫어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이는 산책이 3-40분도 가능해요. 충분히. 아이가 싫어하지만 않으면. 근데 같은 슬개골 탈구 2기인데 뼈가 휘어있다. 그러면 안 돼. 절대 20분 이하만 해야 돼. 고관절 이형성이 심하다. 안 돼. 절대 20분 이하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달라요. 같은 2기라고 똑같지도 않고 같은 고관절 이형성이라고 똑같지도 않으니까 뭐라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돼. 운동요법. 어떤 운동이 좋아요? 재활도 맞춤 재활도 재활이에요? 맞춤 재활. 그러니까 아이마다 어떤 아이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최고 추천되고 어떤 아이는 수영이 최고 추천되고 어떤 아이는 ROM만 최고 추천되고 이런 게 애들마다 다르니까 그런 걸 처방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폼에는 정형외과질환, 슬개골 탈구, 고관절 이형성. 그래서 제가 슬개골, 고관절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대부분 90%가 폼인 것 같아요. 90%. 그 다음이 말티즈나 뭐 이런 폼들도 조금 있고 대부분은 그만큼 폼에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분양이 잘 되니까. 왜 분양이 잘 되냐면 너무 착하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귀엽고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슬개골 고관절 형성이 많은데 아까 기관어탕증처럼 알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조기 진단, 운동 처방, 그래서 관리를 잘하자. 슬개골 탈구 어차피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 없고 고관절 이형성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 없으니까 관리를 잘하자.